그러니까 그것처럼 이렇게 바쁜데, 그런데 제가 늘상 얘기하듯이 아이들 그렇게 바쁜 게 도대체 뭐 때문에 바쁘냐는 거예요. 공부 잘하기 위해서 바쁜 건 알겠는데, 그 공부 잘하기 위해서 제일 많이 필요한 게 뭐죠? 읽기라 그랬잖아요. 읽기. 수학도 읽어야 돼. 그러니까 수학도 문제도 읽어야 되고요. 국어도 문제를 읽어야 되는 거고, 수학도, 과학도, 사회도 다 읽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읽기의 깊이가 깊어질수록 깊어지니까 당연히 어려운 책을 많이 본 아이들인 거죠. 근데 어려운 책을 처음부터 많이 볼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더더군다나 다양한 분야의 배경 지식을 읽히려니까 너무 힘든 거죠. 저 역시도 나침판이나 이게 톡톡 만들면서 우리가 제일 많이 고민하는 게 쉬운 정도를 어디까지 할 거냐예요. 그러니까 쉽게 쓰려니까 정말로 미치고 팔짝 뛸 만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이 어렵고 쉬운 이유는, 그러니까 준비하기가요. 쉬운 이유는 이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계속해서 이런 대화의 폭을 넓혀왔다면 쉽겠지만, 일반적인 가정이라면, 아주 평범한 가정이라면 그럴 수 없거든요. 만약에 초등학교 때부터 이 아이가 매번 아니야. 어쨌든 상황마다 다 틀리죠. 그러니까, 왜냐면 이 아이가 초등학교 고학년 때까지는 독서를 했어. 근데 그 이후부터는 애가 이제 학원도 다녀야 되고, 너 이제 본격적으로 공부해야 돼.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다음부터 학원을 보내게 되죠. 학원을 보내게 되니까 거기에는 또 다른 경쟁이 있는 거고, 왜냐면 과목을 학교에서 배운 것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걸 배우는 거잖아요. 또 다른 걸 배우는 데 있어서 그것도 공부해야 돼. 이런 여러 가지 게 있으니까 이제는 학교 공부는 두 번째가 되고 학원 공부가 먼저인, 왜냐면 학원 공부에는 그 안에 치열한 경쟁이 있고 굉장히 타이트한 게 있으니까 이제 그 경쟁에 몰입하게 되는 거예요. 아니 정작 중요한 건 학원 내신으로 대학을 가는 게 아니잖아요. 학교 내신으로 대학을 가는데 학교 내신에 대해서는 예습복습도 안 하면서 학원 공부에 대해서 예습복습을 해가. 이러니 이제 그 성적이 안 나오게 되죠. 저는 그래서 아이가 무엇을 잘 모르거나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학원들은 아이를 자꾸 괴롭히는 학원을 좋아합니다. 학원 중에서도 아이를 자꾸 괴롭히는 학원들, 예를 들면 자꾸 아이에게, 여기서 괴롭힌다는 말을 달리 오해하지 말기를 바라요. 내 아이의 뇌를 자꾸 피곤하게 하는 뇌. 그러니까 피곤하게 하는 것도 구체적으로 스스로 생각하게 하고, 혼자 문제를 풀어보라고 하고, 그 단계를 뛰어넘고 이렇게 가는 학원이라면, 나도 굳이 그렇게, 다만, 어떤 경우에도 학교 공부가 먼저 우선이라는 거죠. 학교 공부에서 할 거 다 하고.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왜 어떤 의미에서는 절반이 학교 내신인 이유는 학교 내신 성적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적을 포함해서 그 성적 안에 녹아져 있는 이 아이의 결과물들. 예를 들면, 예습복습 해가고, 선생님 눈 따라가고, 필기하고, 또, 질문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과정들이 반복적으로 해가는 과정에서, 이 아이의 역량을 선생님이 제대로 평가해 준다고 하면, 여기까지는 나의 일이고요. 그죠? 이 학생의 역할인 거죠. 여기까지는. 그러니까 기록의 여하는, 그거는 이제 선생의 몫인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이 얘기예요. 자, 그러면 내가 이 교사가 써줄지 말지는 두 번째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그럼 이런 활동을 했느냐는 거예요. 내 선생이 기든 아니든. 근데 이것과 관련해서 그렇게 해놓지도 않았으면서, 이거 선생님 기록 안 해줄 거야.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이제 다음에 지난번에 명문대학교생 학생부 대공개에서 기록되어 있었던 내용은 잘 쓴 아이들, 그러니까 그 가운데서도, 그죠? 잘 쓴 아이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대학별로 잘 쓴 정도가 다를 거 아니에요? 서울대급이 있고, 연대급이 있고, 고대급이 있고, 한양대급이 있고, 성균관대급이 있고, 서강대급이 있고, 어쨌든 급이라는 게 중앙대급이 있고, 다 급이라는 게 있는 거거든요.
아니 서울대 갈 학생이 한양대에다 원서 넣고 좋아할 일,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학과나 이런 게 아니, 원하는 학과가 있다거나 난 중앙대를 무조건 가야만 해 라는 아이가 아니라고 하면 나머지는 그럴 일은 거의 없는 거잖아요. 서울대 가려고 서울대 가지 중앙대 갈 일은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뽑혀지는 정도가 어차피 거의 이게 균형점이 있다니까요. 아주 재밌게도.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의 얘기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 학생들이 우리 학부모님들과의 그런 대화가 많아질수록 학교생활 기록부는 더 탄탄해지게 되는데, 여기서 내 아이도 내가 급한 만큼 내 아이도 굉장히 급하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늘상 쫓긴 느낌의 이제 학교 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실제로도 쫓겨요. 시간이 쫓기니까 자기가 딴짓을 또 못해. 그러니까 여유라는 게 없는 거죠. 우리가 어릴 때부터 미국 유학을 보내고 해외 유학을 보냈던 가장 큰 건 내 아이가 이런 무지막지한 타이트한 경쟁에서 피하고 싶다 이거잖아요. 제가 미국에 가보니까 미국 아이들 보니까 2시인가 1시에 끝나고 나와서 랭귀지 코스 다니는 한국 애들을 봤어요. 참 여유롭게 있습니다. 머리는 정말 지금 요즘 뭐 당연히 미국 애들 그렇게 하겠지만 뭐 여기다 귀 뚫고 뭐 하고 뭐 다니는 거 보면 아주 가관이었어요. 다만 그 애들도 매우 괜찮았던 아이였어요. 하지만 어찌됐건 이제 그렇게 자유로운 생활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든 학교에 모든 아이들이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어찌됐건 대체로. 그래서 제가 한국의 아이들도 적어도 학교에 이 과목 듣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타이트하게 움직이지만 적어도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요구하는 능력은 인성, 학업 역량, 전공 적합성, 발전 가능성인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활동의 관계, 아까처럼 수상 경력, 그 다음에 봉사활동, 창체활동, 그 다음에 독서활동, 이 4가지가 합쳐진 것들을 평가하게 되는데, 그 평가에서 얘기하고 있는 4가지 요소인 인성, 학업 역량, 전공 적합성, 발전 가능성, 이거의 최고치로 기록해지는 게 능력이 바로 비판적 사고 능력이고 창의적 사고인 거고, 뭐 이런 것들이 빡빡하게 기록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비판적 사고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능력이라는 게 문제 해결 능력이고, 그죠? 고정관념 파괴인 거고, 또 논리적 사고인 거고, 추론적 사고인 거고, 대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되고, 논리적, 분석적 사고를 할 수 있는 거다. 이런 내용들이 각 과목에서 요소에 어떤 문단을 배울 때 그런 요소들을 배웠다. 또 이런 능력이 매우 탁월하다라고 기록되어 있다는 학교생활 기록부가 있다면, 그러니까 이게 유치원으로 얘기하면 잘했어요? 참 잘했어요가 요소에 드러나 있어야만 한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는 아까 제가 우리 아이하고의 대화가 많아야 된다는 것은 나도 급하고, 그러니까 엄마 아빠도 급하고 이 아이도 급하게 이렇게 일을 처리해 간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에 가장 크게 나를 제약하는 것들의 요소가 학원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것들이 자꾸 더 압박을 가하는 거죠. 결국은 우리 학부모님들이 원하시는 게 뭔지는 모르겠어요. 아이가 공부를 좀 더 하면 의대 가려고 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면 진로가 명확하고 그 진로에 맞는 공부를 하는 게 매우 중요한 거죠. 그죠? 아니, 내 아이도 의대 보냈으면 좋겠어요. 한데 아이가 공부를 아직 못해. 그러니까 공부를 계속 하다 보면 언젠가는 의대 가겠지. 근데 공부를 10년, 20년 고등학교 공부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기한에 제한된 시간이 있고 그 제한 내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내 아이를 즐기면서 학교 생활을 하게 할 거냐 말 거냐에 대한 의사결정이 있다는 거죠. 제 말은. 내 아이가 적어도 인서울급 정도는 갈 수 있다 라는 생각이 드는 아이라면 굳이 그렇게 무지막지하게 공부할 학교 내신 공부, 그러니까 학교 공부 끝나고 학원 가고 학원 끝나고 나서 또 뭐 주말에 뭐 하고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아이들에게 교육을, 그리고 정말 어떻게 하는 것이 행복한 삶을 살게 할 수 있는 거냐, 또 어떤 것이 조금 더 현명한 지혜롭게 살 수 있겠느냐. 또 제가 서두에 이 시간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기업이 원하는 인재상은 이미 정해져 있다. 근데 그 정해진 것들에 대한 그것을 준비해가는 게 학생부 종합전형이고, 그것에 대한 평가는 정말로 다양하게 바뀔 수 있으니까 너가 즐기도록 학교를 해라. 그런데 여기에 기본 베이스, 어떤 경우이든 학업 역량을 기르든 인성을 기르든 전공 적합성을 기르든 발전 가능성을 기르든 이 모든 것들의 기본은 독서이고, 이 독서를 너가 잘하면, 책 읽기를 많이 하면, 영어 원서도 많이 읽으면 영어 점수도 올라갈 거고 내신도 올라갈 거고 수능 성적도 올라갈 수밖에 없는 공부가 된다. 그런데 지금처럼 24시간 쫓겨가면서 공부하지 않아도 좋다가 이제 제가 얘기하는 얘기고요. 이제 아까 이제 제가 출발점을 이랬습니다. 왜 이 진학 자료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이것에 대한 평가가 어떻고 이 평가를 하기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야 되고 이것을 가르쳐 주는 게 진학 설명해야 되는데, 그거 말고 서울대가 의대가 몇 명 뽑니, 어디가 의대가 몇 명 뽑니 알겠고, 그 다음에 그게 어떻게 됐고 그게 왜 중요하냐고요. 그러니까 중요하긴 한데 그것은 그냥 아주 간단히만 하고, 중요한 건 정작 내 아이를 어떻게 이 평가하는 요소가 이런 거니 준비를 어떻게 해라 하는 공부가 더 중요한 공부라는 거죠. 우리 아이들이 알아야 되는 것도 그것이지, 어느 대학에 의대가 요번에 5명 뽑았다가 10명 뽑았다 이런 얘기가 뭐가 얼마나 중요해요. 아니, 중요하긴 하죠. 그 대학을 가려고 하면. 근데 문제는 이거에 대한 평가에 대한 기본적인 것도 모르면서 준비를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려면. 그래서 저는 우리 엄마 아빠들이, 이 방송을 보시는 우리 학부모님들이 현명하게 판단을 해라.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평가의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 엄마 아빠는 이미 세상을 살아봤기 때문에 아이를 충분히 지도할 수 있어요. 그리고 완벽하게 알 필요도 없습니다. 아이가 뭔 대화 나누면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해주고, 다시 피드백 받고, 다시 해주고, 이렇게 갈 수 있어요. 충분히 역량이 되어 있어요. 학생부 종합전형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상 어떤 평가 방법을 정확히만 알고 있고, 그것에 대한 고민은 필요하죠. 어느 날 갑자기 여태까지 가만히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거 조금 봤다고 그래서 다 알면 재미없죠. 왜냐면 재미없다기보다는 그게 일반적인 대학 수준이라면 대학이 좀 더 상위로 올라갈수록 좀 더 고민의 깊이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처럼, 그렇지만 아이하고의 대화가 이런 심도 있는 대화가 많아질수록 그 수준이 올라갈 거고 아이도 재밌게 할 수 있다. 다만 그럴 수 있는 시간이 없는 거잖아요. 지금 학원 가느라 바빠서. 그런 거죠. 내신 공부만 하면 되게 편한데, 그죠?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내신 공부하면 편합니다. 근데 학원 공부가 따로 있잖아요. 여기에 대한 문제가 또 남아 있습니다. 물론 학생부 교과가 중요하니까 수능 최저를 맞춰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수능 최저 역시 맞출 때 수능 최저 웬만하면, 그러니까 물론 이게 이제 급마다 틀리겠지만 기본적으로는 독서 역량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렇다고 어마어마한 깊이를 요구하는 건 아니니까요. 책 읽기를 잘하는 학생, 그것을 완전히 이해하고 이해할 수 있는 아이, 이해하고 그것을 다시 자기의 사고로 생각해서 받아들일 수 있는 아이가 된다면 수능 성적도 수능 최저 등급 맞출 수 있습니다. 그 정도급 아니라는 거. 물론 그런 가운데서 서울대 의대를 가는데 거기에 한두 가를 어떻다 이런 거에 있다고 하면 이미 그 아이는 공부에 대한 그 방법이나 이런 게 잡혀져 있는 아이고요. 학원도 한 번 안 간 애들, 서울대 의대 합격한 애들 많습니다. 학원을 가야만 한다라고 하는 사고에서 좀 벗어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예전에 알고 있었던 의대가 요즘 바빠가지고 연결이 되면 직접 출연해가지고 나 학원 안 다녔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근데 또 이렇게 방송하다 보면
아, 그걸 어떻게 믿어?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으니까 있거나 없거나 상관없습니다. 정말로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우리 학부모님들이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준비는 이미 제가 저는 뭐 기본적으로 학부모에서 출발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미 뭐 학부모가 꼭 알아야 될 대입 노하우에서도 제가 많은 부분을 이렇게 우리 학부모님들 잘 모르실까봐 넣어줬고, 또 거기에 이제 또 하이 퀄리티라고 할까요? 그 명문대 합격생 학생부 대공개라고 하는 책에서 매우 구체적으로 매우 그 어떻게 활동하고 뭐 이렇게까지 다 넣어줬죠. 거기에다가 다른 아이 학교생활 기록부도 비교해 봐라 해서 학교생활 기록부 12개, 총 40개 대학에 합격한 아이들의 학교생활 기록부도 기록해 들어가 있죠. 아이 공부한 것도 이렇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제가 정보에 제공하는 핵심은 우리 학부모들이 정확히 알고 남이 뭐 이상하게 떠드는 말 듣지 말고 제대로 준비해서 내 아이 정말 뭐 한두 단계 또는 5단계 이상의 높은 대학에 합격할 수 있도록 해주고 싶다. 그리고 가능하다. 그것이 그 말을 꼭 해드리고 싶습니다. 여기까지 찍고요. 제가 짧게 찍으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길어졌어요. 네, 여기까지 찍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